유행이라고 하고요. 저는 다단계 역사도 좀 얘기해 주시면 다단계 없어요. 저는 사실 이희정 스폰서님하고 한 12년, 송도에 2010년 2월에 이사 와가지고 저희 집 커튼을 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유산을 한다는 거 5년 전에 처음에 했을 때도 들었고 꾸준히 들었는데, 사실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다단계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첫째인데 딸이 밑으로 둘이 더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 다단계 때문에 곤욕을 엄청 많이 치렀거든요. 동생들이 다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를 해가지고 둘째는 한 6천 정도 해먹고, 셋째는 초기에 다단계 뭐 옥장판이었나 뭐 이상한 다단계였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이상한데 그런데 이제 들어보고 홀kit해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그 다단계 본사에 저희 초등학교 남자 정말 친한 친구가 연락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동생이 지금 들어왔는데 내 이름, 엄마 이름, 우리 둘째 이름 다 넣고 지금 뭐 한 600만 원씩 샀대요, 뭐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걔가 이제 반품을 받아준 거죠. 내 친구가 정말 고맙게. 원래 안 되는 거래요. 안 되는데 옛날 한 30년 전, 20년 전인데, 그런데 50%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물고 그래도 600만 원 중에 300만 원 정도를 걔가 반품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단계 다짜만 들어도 경악을 해가지고, 사실 희정이가 유산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단계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마케팅 유통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본 다단계는 완전 불법,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몰래 막 끌고 와가지고 뭐 이상한 설명을 하고 보상 플랜처럼, 근데 뭐 이렇게 막 굴러가는 건 몇 천만 원 벌을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돈은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 걸 당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희정이가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좀 잘할 것 같다.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 거라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잘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엑스포에 지금 송도에 11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희정이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경희정도 하시고 저희 주변에 몇몇이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산나를. 그런데 다들 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주변에서 저와 같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는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오랜 시간을 꾸준히 너무 잘하고 주변 분들도 그만두신 분이 없어요, 그때 하신 분 중에. 그래갖고 뭔가 다른가 보다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리셋을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대구에 계셨는데 몸이 굉장히 기저질환이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모시고 온 거예요, 2월 초에. 그래서 못 가시고 4월 중순까지 계속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 갔다가 파주병원 갔다가 서울병원 갔다가 1대1 PT도 해드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엄마 때문에 막 밥을 해드리고 하다가 7kg를 엄마를 찌우고 저도 7kg가 찐 거예요. 2달 동안에. 엄마만 찌우면 같이 먹어야 되니까. 엄마 혼자 드시기 못하니까. 그래, 원래 같이 막 먹다 보니까 그렇게 안 먹는 사람이 확 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나이가 지금 74년생 몇 살이야? 47인데 쉽게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리셋 경험을 하라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좋았다, 뭐 느낌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냥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도 처음 먹어보고요. 그런 영양제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원래 위하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슨 만성 위염이 다 있고요. 그리고 임신 출산할 때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하고 인후염이 심해가지고 이게
그 위산까지 다 토하는 거야. 열날 내내 2명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가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저.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좀 참으면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좋냐? 속이 이제 거북하고 뭐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이건 기본이고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너무 속이 쓰리고 그 위경련 하듯이 좀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소파에서 계속 웅크리고만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 괜찮아지나 호전 반응도 있다는데 계속 먹었는데 좀 미련해가지고 괜찮아지겠지 리셋을 끝냈어요. 근데 좀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는 한 끼를 먹으니까 다이어트 개념으로 이제 약이 확 줄더라고요. 헬스팩 정도만 먹으면 된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또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똑같았어요. 똑같이 2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2주 정도 한 10일 넘겼을 때는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위장이 안 좋아서 약을 계속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에서만 막 정말 위경련 할 때 못 움직이듯이 그렇게만 계속 있으니까 좋아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도 끊고 진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봐도 듣는 소리는 똑같잖아요. 제가 평생을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만큼 약 먹고 며칠 죽 먹고 하면 또 가라앉아요. 그러면 또 정상적인 생활을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고 병원을 갈까 했는데 대구 엄마도 보러 가야 돼서 그냥 금토일을 약을 끊고 대구 갔다 오고 이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미팅을 갔다가 보통 호전 반응이 한 2주에서 3주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약을 먹어보라는 소리를 듣고 어차피 3일 정도 위를 비우고 좀 괜찮아졌잖아요. 좀 가깝게 밥은 안 먹고 좀 죽 같은 거 먹고 좀 기다렸어요. 좀 속을 비우면서.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까 하면서 근데 방법을 좀 바꿨어요, 저는. 원래는 9시 반 정도에 그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약을 그냥 확 먹었어요. 빈속, 저는 약간 그게 빈속이라고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패턴이 오전엔 잘 안 먹어요. 그래갖고 엄마들하고 이제 아점을 하잖아요. 11시 반이나 12시에. 그게 첫 끼였거든요, 항상. 그리고는 한 4시 정도에 애들 저녁을 시작을 해야 돼. 애들 학원 가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8시에 저희는 2번째 저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 애들은 12시쯤 또 3번째 저녁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다시 약을 먹을 때는 첫 끼를 12시에 그냥 밥으로 먹었어. 밥은 이제 그때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싫어가지고 두부를 먹었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좋아해서 두부하고 야채하고 이런 거 삶아가지고 샐러드처럼 먹었어요. 그리고 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견과류도 같이 먹고요. 풋고추, 오이맛 풋고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고 약을 같이 먹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리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한 4kg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너무 안 좋고 한 끼 먹고 4시에 그냥 헬스팩이 좀 저한테 단백질 그게 산을 많이 유발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먹는 거는 그냥 부담 없이 먹고 그 마지막에 저녁 먹는 게 좀 걱정됐는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두부를 조금 먹으면서 처음에 약간 야채 같은 거를 섞어 견과류 같은 걸 먹으면서 같이 먹었어요. 너무 이제 단백질하고 약만 먹으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견뎌질까. 그렇게 해서 며칠을 지났는데 살이 빠지면서 안 아픈 거예요. 3주 지나고 나서는 약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다이어트를 지금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지금 한 5kg 넘게 빠졌거든요. 지금 다이어트도 12시, 4시, 8시 하면서 아침에 그냥 밥을 먹고요. 4시, 8시는 그냥 지금 좀 편안하게 단백질 쉐이크 먹고 하이버 먹으면서 약만 먹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인데 다들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 달 동안 부정했어요. 제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져서 3주 동안은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대구 그만두고 동생들하고 내려가면서
자신 있게 유산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너무 아팠다고 나쁜 얘기 계속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대구 내려가야 되거든요, 동생들하고. 이번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헬스팩을 아침에 먹다가 저녁에 막 먹을 때 걱정했잖아요. 요즘은요, 아침에 먹고 막 바빠가지고 애들 챙기다 보니 저녁에 한 번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 어머,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성금 안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좀, 처음엔 안 믿었어요. 설마 이게 영양제 때문일까? 근데 2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이 또 달라요. 한 번 또 까먹었는데 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영양제를 먹으면 아침에 좀 거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영양제 힘이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무조건 우리 나이에는 먹으면 무조건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 정말 친한 친구가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유산화를 들어봤대요. 당장 약을 바꿔 먹어봐라 제가. 영양제를 안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피로감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친구도 그걸 느낀대요. 안 먹던 사람은 영양제를 먹으니까 그 친구도 저하증 때문에 휴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유산화 헬스팩부터 시작해본다고 해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 퍼져나오는 거지.